가을을 맞아 한국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낯선 나라를 여행할 때 무엇보다도 필수인 지도 앱. 익숙했던 구글 지도를 한국에선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I think it's weird, but what I think is maybe because Korea is really good in technology, so maybe Korea has their own map because maybe for these countries better not to use Google Map. I don't know. It's inconvenient to have to figure out that I need to use it, but once I'm using it, I like it. But I would prefer to use Google. 더러는 여행하는데 불편함도 있습니다. We use it most for the bus line stations, and the problem is the name is most of Korean, not of English, and that is that difficult to see. Okay, is that the right line or the wrong line to drive? Also on Airbnb and other things, when you try to look for location, it directly takes you to Google Maps. You have to copy the address and then paste it on the Never app, so it just makes it a longer process. Yeah. 우리나라는 구글 지도가 제대로 서비스되지 않는 전 세계 10여 개 나라 중 한 곳.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명분으로 구글은 또다시 한국 지도의 반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이어진 네 번째 도전. 구글에 지도를 내줘도 될까요? 대동여지도 원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일강의 역대국도 원본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 있을까요? 이웃나라에 있습니다. 일본에 있어요? 맞습니다. 측량 기술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부터 인간은 지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동해야 할 때나 전쟁할 때 지도는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지도의 형태와 속성은 계속 진화해 왔습니다. 종이지도는 그때 당시의 사회적 요구와 기술의 수준이 종이지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전자지도화 됐고 다양한 데이터들이 그 전자지도에 올라타는 시대가 됐고 더군다나 AI가 나왔어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나오고 이게 사회적 요구고 기술의 발전이에요. 최근엔 지도보다는 지리 공간 정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불립니다. 이때까지 지도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사용자가 그것을 보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수단으로, 도구로, 그다음에 또 그걸 바탕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데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앞으로는 로봇도 함께 읽을 수 있는 데이터셋이 돼야지만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우리나라의 지도 제작 역량은 전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1대 5천 축척의 고해상도 지도를 해마다 갱신하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모든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지도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를 저희들이 구축하고 제공하고 서비스하는 게 아마 미래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열린 구글의 개발자 회의. 구글은 이 자리에서 삼성과 함께 AI 경험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Moohan gives you an infinite screen to explore your apps with Gemini by your side. With Google Maps in XR, you can teleport anywhere in the world simply by asking Gemini,
to take you there. 안경만 쓰면 증강현실을 통해 모르는 길도 쉽게 찾아갈 수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Okay, Gemini, show me what it would take to walk here. Getting those directions now. It'll take you about an hour. Okay. I can get some steps in, and these heads-up directions and a full 3D map should make it super easy. 이런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정교한 지리 공간 정보가 필수입니다. 구글이 다시 우리나라 지도를 탐하는 이유도 공간 정보로서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차나 UM이나 뭐 이런 또 로봇에서 피지컬 AI까지 나오니까 결국은 그런 분야에 이제 그 지도를 기반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기술 환경들은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구글이 사업하기에는 아직까지 제도적인 부분들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좀 탈피해보고 싶지 않나. 구글 지도가 온전히 서비스되지 않는 환경에선 당연히 이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뭐 삼성전자와 이제 국내 뭐 젠틀몬스터 같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해서 나올 구글 글래스 같은 것들이 근데 그거를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만들지만 우리는 쓰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구글 지도가 주는 다양한 편의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은 길을 찾는 경우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폰과 구글 지도가 엮여서 그 지도로 길을 찾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폰만 있으면은 전 세계 어디든지 뭐 눈이 보이는 사람과 똑같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이미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국내에 도착하면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진짜 장애인이 된다고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2007년부터 구글은 우리나라에 고해상도 지도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이딴 불허 결정에도 구글은 9년 만에 다시 지도 반출을 신청했습니다. 현재 국내 구글 지도엔 1대 2만 5천 축적 지도가 적용돼 내비게이션 등 길찾기 기능을 고스란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1대 5천 축척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지도 정보를 국외로 반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관계 기관들이 협의해 만장일치로 찬성한 경우에만 반출이 허락됩니다.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을 불허한 우리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군사기지 등 주요 보안시설을 가리고 좌표 정보 또한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그냥 분단 국가, 결국은 대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위험에 상존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나가게 되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국가가 관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제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는 또 만일 보안시설이 노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여론도 지도 반출에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선 지도 반출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지만 찬성한다는 의견은 10%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보안상 이제 안 되는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저는 반감은 없습니다. 구글은 최근에야 주요 걸림돌이었던 안보상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We will remove latitude and longitude coordinates for places in Korea. For us to remove this information from end users,
We needed to invest a lot of time and resources to assess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such a request, and we are happy to announce that this update will be possible. 그러면서 국내 제휴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다만 구글은 국내에 지도 책임자를 두겠다면서도 데이터 센터 설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국가 기본도에 대한 프로세싱은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요하고요. 그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 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 국내에서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구글. 데이터 센터도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우리나라 공간 정보 자산에 무임승차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구글이 저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버를 둔다는 것, 국내에 둔다는 것은 일단 세금을 낸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거기서 발생하는 지도의 활용이나 결국은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관리가 된다라는. 구글이 요구하는 1대 5천 축적 지도는 국토지리원이 품질을 관리하는 국가 기본도입니다. 그러면 도화 원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요. 기술자들이. 여기가 지금 영천이잖아요. 경상부터 영천시에 나가가지고 국민은행, 대구은행 이걸 조사해 오는 거예요. 지도를 그리는 도화기부터 많은 장비들이 디지털화됐지만 여전히 제작 과정에선 하나하나 사람의 발품과 손을 거쳐야 합니다. 아까 갖고 온 그 편집 원도를 딱 중첩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국가 기본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같은 지도는 오랜 세월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쌓아온 자산인 만큼 담당자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큽니다. 구글로도 너희들도 이렇게 우리 5천 문제를 지원도 국가 자산이다. 1조가 들어간 제품인데 그냥 줄 수는 없다. 국민들 정서가. 그러니까 제시를 해라. 뭐 데이터 센터 지어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산업에 기여를 해라. 지도를 반출해 가더라도 국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가가 좀 그렇게 좀 매칭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상을 끌고 왔으면 합니다. 자본과 기술력에 있는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 것은 지도업계에선 분명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당장 만약에 구글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아마 퀄리티 차이는 좀 있을 텐데 구글은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엄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되게 금방 따라잡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체들은 입장이 다릅니다. 구글 지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지금이 도리어 이들의 경쟁력 강화에는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저희가 서비스를 처음에는 구글 지도로 서비스를 했었어요. 근데 국내 이제 이용자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익숙하시니까 그 카카오나 네이버의 요구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해외에는 그게 서비스가 안 되니까 저희는 개발을 2번 하고 있어요, 사실. 구글의 지도를 반출할지 여부는 다음 달 초에 결정됩니다. 외국 기업이 필요로 할 정도로 공간 정보의 가치가 커진 만큼 국내에서의 활용성도 더 높이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실 세계를 3차원 지도로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 신호정보, 이정표 체계까지 다 똑같이 구현이 돼 있고, 심지어 제가 날씨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도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이나 일조량 측정과 같은 상업용 시뮬레이션은 물론 재난 예측과 같은 공공 영역에서도 쓰임새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가 여의도 색강 지역이라고 KBS 앞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어느 정도의 강수량을 상정해서 물이 계속 유입이 됐다는 상황을 만들었을 때 어떤 단계로 물이 차올라서 어느 단계부터 침수가 되기 시작하는지. 공간 정보의 새로운 도전 영역으로 폭넓은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2차원 지도에서와 달리 우리나라 기업들의 성장이 더딥니다. 대한민국이 공간정보의 프론티어다라는 얘기가 몇 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보면 아니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중국보다 못한 것 같아요. 실제 필드에서 뛰어봐도. 중국이 훨씬 잘한다는 기업들이 훨씬 많고, 근데 아직도 대한민국은 그냥 정보 제공에만 그치고 있는 거죠. 사업성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들기에 그동안은 공공기관이 주도해 공간 정보를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장의 참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더 필요합니다. 공간 정보를 생성해서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이거를 민간에서 쓸 수 있게 저는 보안성만 제한을 하고 다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마치 민간한테 모든 데이터를 주는 것 같지만 정말 고정밀의 제대로 된 정보들을 주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열린 국제 공간정보 세미나. 공간정보 산업을 앞으로 키워나가기 위한 조건으로 개방성이 언급됐습니다. The other pillar is about top-down government-driven to market-driven collaborative approach. So it's about decentralized and federation, private sector involvement, and that means we are talking about a spatial marketplace that allows for private sector to capture more of this data digital twin. 공간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는 동안 우리 공간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편익이 함께 높아졌는지는 한 번쯤 돌아볼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업들, 지도를 만들거나 지도를 활용한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 사업 구조로 재편이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일반 큰 회사들, 다른 타 분야의 산업에 같이 협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확대 개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논란의 쟁점이 지도를 주냐 마느냐가 아니라 이 지도 가지고 우리가 세계 경쟁력을 갖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국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